이거 주제 전체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제가 왜 식욕을 연구하게 됐냐면 아까 그 20년 전에 병원 전공의로 진료를 할 때도 느꼈고 지금도 느낀 게 이미 여러분들이 뭘로 죽을 것 같아요? 뭘로 여러분들이 암으로 죽을 것 같지만 이미 심혈관 질환으로 죽는 수가 더 많다고 해요. 그 다음에 뇌혈관까지 합치면은 이제 암보다는 대사질환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비만이 많이 늘었고 제가 전공의 할 때 제일 놀랐던 게 당뇨병, 2형 당뇨병이라는 게 저희 그 제일 시니어 교수님이 어렸을 때는 별로 없는 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급속도로 늘어간다는 게 또 엄청 쇼킹한 이게 계속 늘고 있다면 정말 앞으로 더 큰일이 될 거라는. 그래서 아까 김종일 교수님이 미래를 잘 예측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 20년 전에 이 대사질환의 급증이 분명히 중요한 문제가 20년 전에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느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심혈관 짖는 게 당뇨, 고지혈, 고혈압인 것도 알고 이게 아는데 아마 이게 저는 근본 원인이고 나머지 이거의 컨시퀀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맞는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식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늘어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도 근본적인 치료나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면은 어쩌면 인류가 100년 전으로 다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를 제 목표로 삼았더니 꽤 이제 그 자신감과 확신, 이거는 없어질 주제가 아니다. 1, 2년 후에 없어질 주제가 아니고 내가 잘하면 인류가 다시 건강해질 수도 있을 거다. 20, 30년 이상 충분히 길게 할 만한 주제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실패를 해도 별로 낙심하지 않았던 것도 되는 것 같아요. 연구비 하나 떨어져도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하고 그냥 또 낼 수가 있었던 근원이 약간 환자 경험으로부터 왔던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더 제가 그 철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우리가 모든 동물들이 결국 이제 아기를 낳아서 진화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러려면은 결국 쾌락과 괴로움과 갈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에너지를 점점 보존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식욕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근원적인 쾌락과 욕망의 어떤 대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심리와 뇌과학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아기를 낳게 하는데 아주 되어 있고 이 중에 저는 먹는 쾌락, 먹는 갈망, 그다음에 배고픔,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로 맘먹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던 중에 이번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조금만 더 배경을 설명하면은 여러분 다 그 셋포인트, 체중이 왜 안 변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생리학에 나오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보통 체중을 렙틴이 느끼고 식욕과 기초대사량을 조절하면은 바뀌질 않아. 이게 그 화장실 좌변기에 있는 그 물통이잖아. 이거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최영진이 뭐 70kg, 80kg 고정되면 잘 안 바뀌는 게 뇌가 이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시상하부에 있는 건강한 항상성 뇌라고 생각하는데 식욕이. 그런데 요게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면 최영진 체중이 안 변할 것 같잖아요. 근데 계속 변하는 거는 이제 더 확장된 이론으로 이제 세틀링 포인트 이론이 있어요. 장마 시간이 되면 이게 또 더 그 호수가 높아지고 가뭄이 되면 이게 낮아지는 이런 걸 보면은 셋 포인트가 있지만 이게 세틀링해서 변할 수가 있다. 변해서 또 고정된다. 이래서 교수하기 전에 최영진은 한 70 몇 킬로였는데 교수하고 나선 80 몇 킬로를 변했거든요. 이렇게 세틀링 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까 제가 처음 연구를 시작했던 그렐린 식욕 촉진 호르몬과 식욕 억제 호르몬 GLP-1이 아주 중요한 호르몬으로 있어서 연구하기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끼니 먹을 때마다 보면 그렐린이 막 올라가면서 먹고 싶어지면 먹다 보면 GLP-1이 확 나와요. 순식간에 10분 20분 만에 나오면은 아예 배불러. 그래가지고 그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가 차서 그런 게 아니라 GLP-1이 올라와가지고 그만 먹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디저트 배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찬 게 아니라 뇌가 GLP-1 올라간 걸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약으로 만든 게 치료제여서 전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잘 만든 약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없던 걸 쓴 게 아니라 원래 배부름을 쓰는 호르몬을 또 쓰는 거니까 아주 건강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렐린은 하루에 3번 그래서 식전에 올라가고 억지로 체중을 빼면 평행이동에서 올라가요. 하루 종일 너무 배부르게 되겠죠. GLP-1은 식사 후에 올라가서 그만 먹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주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바로 다음 타이밍에 GLP-1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를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레이어가 더해지는 거는 이제 우리들이 최영진이 비만해진 이유는 유전질환 때문이 아니라 전 맥도날드 진짜 자주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너무 쾌락적으로 많이 먹어서 그런다는 거를 또 제가 아까 20년 전에 그 환자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분명 쾌락적인 요인이 있다. 그리고 이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런 음식뿐만이 아니라 음식에 관련된 이런 M자 같은 걸 보면은 뇌의 쾌락 중추가 막 켜지는 게 보이고 거기 라테랄 하이포살라무스라는 데가 저희 연구 주제 또 하나 나와가지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게
저는 앞으로 제 연구 되게 중요한 한 주제로 나올 거고 여러분 인생에도 도움이 될 건데, 맛있으니까 처음에 조금 먹죠. 근데 맛있으니까 많이 먹어요. 많이 먹다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별 생각 없이 많이 먹는 사람들이고, 전 행복한 돼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비만이 일형 비만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치료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먹는 거니까. 현대인들은 또 놀림받고 이러면은 이제 안 먹기 시작해. 다시는 안 먹는다.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먹고 싶어지고, 그러다 연구계획서 쓰면은 또 폭식하고, 또 다음날 후회하고, 또 이런 걸 반복하면서 점점 머리가 복잡해지는 약간 E형 비만이 있는 것 같아요. 중독이 심해진 비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생각해서 이런 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중독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최영진이 태어났냐, 맥도날드 옆에 태어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까 얘기한 건강한 뇌는 여전히 건강해서 최영진의 건강한 뇌, 시상하부는 저를 70kg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구석기 시대에 태어났으면 70kg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번 먹고 싶으면 2번 떼어야 되니까 찐다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배달의 민족과 여기 수많은 서비스들이 이 아까 장마 시기처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영진은 지금 80몇 킬로에 새로 세틀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연구하는 큰 주제가 되고요. 이거를 CNS가 저 뇌잖아요. 그래서 뇌 안에 보면 저걸 보는 게 있어요. 보면 저거는 딸기 도너츠라고 기억을 하죠. 딸기 도너츠 내가 먹어본 거야. 난 지금 배고파. 그러면 리얼드 베이스드 디시전 메이킹, 얼마나 쾌락적이고 맛있을까를 보고 먹기로 결정을 하는, 이런 결정을 하고, 그러면 먹게 되죠. 이 회로들이 지금 대충 써 있는 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경과학이 그 어떤 분야보다도 안 밝혀진 게 많아가지고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화살표 하나하나가 사이언스, 셀, 네이처 화살표인데 아직 미개척이어서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특히 제가 연구하는 게 시상하부라는 뇌의 바닥에 있는 부위인데, 여기에 이미 초록색이 먹는 거, 파란색이 목마름, 성욕, 분노가 이렇게 다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 지도가 계속 이렇게 밝혀지는 중이고, 이런 분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우리가 뭔가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얼마나 부족해, 밥 한 그릇이 부족해, 밥 한 그릇 먹고 싶어, 먹기 시작을 한 다음에 맛있네, 계속 먹어야지. 먹고 나면은 배가 부르고 에너지가 돌아왔구나, 다시 그만 먹어야겠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우리 행동을 이끄는 다단계 행동이고, 행동의 원인이 2개가 있고 행동의 결과가 2개가 있고, 여기 예측 요소까지 들어간다는 게 이제 제 큰 그림입니다. 이제 각각의 신경을 밝히는 게 저희가 해왔던 일이고, 그래서 각각을 논문으로 내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사이언스가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저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박준호 학생이 잘 소개해 줬는데요. 쥐가 좋은 점이 이렇게 최면술, 독심술처럼 뇌의 행동을 읽거나 쓰는 게 아주 강력한 광학적 도구가 생겨서, 이게 한 10년 전, 20년 전에 생기면서 이전에는 밝힐 수 없었던 감정을 다 밝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제가 아까 라테럴 하이포탈라무스라는 데가 중요해서 여기다 논문을 2개를 최근에 낸 게, 쥐와 원숭이에게 이 신경을 키거나 하면은 열심히 먹고 하더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논문을 냈고, 이제 또 한번 아까 앞에 있던 의사과학 양성사업단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 박준선 학생이나 여기 있는 백인영 학생이 공저자로 이걸 했었고, 그 밑에 있는 원숭이 논문은 백인영 학생이 또 제일저자, 공동 제일저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의대생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러면 논문을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논문은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요 프리딕션에 대한 겁니다. 얼마나 필요한지를 프리딕션 해야 되는, 즉 밥이 얼마나 필요할까, 한 그릇이 필요할까, 2그릇이 필요할까,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거의 어떤 배경은 이게 한 거의 10년 전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부민학과 의사로 비만 연구할 때 미래에 대한 어떤 약간 부동산표 같은 거예요. 이쪽이 말초파, 이쪽이 뇌파, 그래가지고 어디가 잘 될 것이냐, 이제 베팅을 하는 그런 시기죠. 이제 간을 하는 게 좋은가, 지방을 하는 게 좋은 게 있으면 저는 뇌에다 베팅하기로 했죠. 뇌에다 베팅을 했던데, 이제 그 이유 중에 또 그런 중에 또 중요한 결정이, 제가 2005년도에 그 전공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부민 전공을 하고 있을 때 GLP-1이 당뇨병 약으로 승인이 됐어요. 그때 임상시험 결과를 다 같이 보면서 되게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전부 다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원래는 췌장에만 작용을 해야 되는데 부작용처럼. 그래서 걱정했어요. 이거 퇴출당할까 봐. 왜냐하면 체중이 빠지는 약은 대체로 간독성이나 뭐가 있어가지고 퇴출이 되거든요. 근데 죽지는 않고 계속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10년쯤 후에 비만약으로 이게 둔갑을 한 거예요. 원래 부작용이었던 걸 순작용으로 바꿔가지고. 근데 저는 한 10년 전에 그걸 보면서 GLP 굉장히 중요한 약이라고 깨닫고 있었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작년에 사이언스에서
이거를 브릭스 오브 더 이어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2차 전지 뭐 인공지능이 아니라 약을 브릭스 오브 더 이어로 선정한 거 되게 특이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저게 브릭스 오브 더 이어로 선정한 지 며칠 후에 저희가 에디터한테 너희가 선정을 했는데 기저를 모르는데 우리가 밝혔으니까 좀 봐달라 했더니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조일 교수님이 그 이 약이 얼마나 시대에 중요한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점에 10년 후에 뭐가 중요해질지를 예측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 그런 사인이 보였거든요. 이게 대박이 될 거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의과대학에서 제가 도움을 받았던 거는 저희가 처음 의과대학에 왔을 때 처음으로 받았던 그 교내 3천만 원 과제를 조유민 교수님이 이걸 받아가지고 그때도 그러니까 이미 그 주열피현에 대해서 마음을 먹었었죠. 그래서 주열피현을 그 뇌에다가 쥐한테는 뇌에다 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사람은 펑셔널 MRI로 뇌에 작용하는 걸 보자 이런 걸 해가지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뒤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연구비도 계속 주열피현을 신청을 해가지고 주열피현에 쥐 원숭이 사람의 기전을 밝히겠다라고 해서 이런 노력들이 합쳐서 현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뭐 리뷰 아티클도 주열피현 컨비네이션 냈고 주열피현 플러스 썸띵이 중요할 것 같다고 한 7, 8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써놓고도 이게 이렇게 별로 잘 안 될 줄 알고 주식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엄청 나중에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했던 연구로 주열피현 플러스 GIP를 기전을 논문을 냈었고요. 이게 아마 위고비 다음으로 나오는 제파운드라고 릴리의 더 센 약의 어떤 기전이 됩니다. 그래서 주열피현 GIP를 같이 쓰면 더 좋다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과대학이 이종훈 지금은 정신과 전공인데요. 이 친구는 주열피현 플러스 옥시토신 연구를 해가지고 또 본과 2학년 때 그 10주 과정에 실험 많이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합치고 아까 박준성 학생이 얘기한 대로 박준성 학생은 오자마자 주열피현의 주제를 받아서 특히 환자 데이터에서 얼마나 이게 강력한지에 대한 논문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다음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열피현이 근데 현재도 제가 이 논문을 낼 수 있던 배경은 뇌에 어디로 가고 어디로 활성하는지가 아직도 약간 미지의 세계에 있습니다. 이게 잘 안 알려지지 않아서 학회에 가거나 이래도 다들 잘 모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약이 된 이유는 당뇨병 약으로 수년간 썼기 때문에 기전은 몰라도 약효와 부작용이 좋아서 잘 쓸 수 있고 이게 시상하부 작용할 거냐 뇌관에 작용할 거냐 말초에 작용할 거냐 세 가지 파가 여전히 강력하게 싸우는 중이고 저희는 시상하부 파의 한 논문이 돼가지고 잘 실린 것 같습니다. 이거에 할 수 있던 배경 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2015년도에 과제를 하면서 펑셔널 MRI 해봤을 때 시상하부가 반응한 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 그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이 연구의 어떤 기초 과학적인 그 가치는 인지적 배부림을 좀 부르려고 하는데 보고 냄새 맡고 맛보기만 해도 삼키기 전부터 배불러지는 느낌. 주로 이제 튀김 요리 많이 하시는 분들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튀김을 전을 부치다 보면은 벌써 먹은 것 같아 안 먹을래 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어제 찾아보니까 이게 먹방 다이어트라고도 불리우고 이게 자린고비랑 연결돼 있고 저 연예인들이 다이어트 비법으로 이걸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다. 정신승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이게 있고 또 작년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먹방으로 대리만족할 수 있고 음식 사진만 갖고도 배불러진다. 이게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미진드 이팅이라고 먹는 상상만 M&M즈를 먹는 상상을 30번 하고 나면 덜 먹고 싶어지더라. 이런 게 있어서 상상만으로도 배불러지는 게 있다는 기전이 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좀 더 기초 심리학적으로 기초 뇌과학적으로 생각해 본 거는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가, 쌀이 얼마나 필요한가, 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현재 부족 기반으로 할지 아니면 예측을 할지. 이게 뭐 예를 들자면 냉장고가 비어 있어서 주문을 했어요. 5분 내에 도착한다 그러면 주문을 또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현재는 없지만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올 줄 알면은 그만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비유로는 만약 브레이크 페달이 있으면은 정지선이 있다 그러면 목표 정지선 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죠. 그때부터 밟으면은 이게 더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상당히 필요를 예측해서 하고 있구나. 곧 일어날 일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게 최근 들에 몇 개 신경이 DMH라는 뇌 부위가 음식 발견하면 미리부터 활성화돼서 억제를 한다. 이런 게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피드백만 많이 알려져 있죠. 뭔가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로. 하지만 피드 포워드로 미리 음식이 올 거야. 미리 좀 덜 시켜라고 하는 보자마자 억제되는 기전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배고픔뿐만 아니라 목마름과 짠맛에도 다 있다. 그래서 정맥으로 물을 주는 것보다 입에
그 찬물을 주면 더 빨리 신경이 이렇게 정상화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입에 찬물을 넣자마자 살아난 것 같아. 아직 피는 하나도 희석이 안 되는데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서 이 뇌가 미리 예측하는 부분이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질문은 아까 저도 싹센다를 맞아봤거든요. 비만 환자로서도 맞아봤는데 맞았더니 인지적 배부름이 증가하더라고요. 음식 보기만 해도 배불러서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증가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뇌에 어디 작용하는지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임상 시험을 해가지고 인지적 배부름이 주요편 맞으면 높아지는지를 봤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정말 치킨을 주고 1분 동안 씹고 점수를 매겨서 삼키기 전에 배부름이 생기나를 보려고 했는데 주요편 맞은 날은 삼키지 않아도 배부름이 막 생기는 거예요. 치킨을 경험만 해도. 그래서 삼키기 전에도 이미 배부름이 느껴진다는 걸 증명을 했고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 뇌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또 이게 의과대학의 장점이 사람 뇌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고 유성원 교수님 도움 덕분에 사람의 DMH 부분에 주요편 리셉터가 있다는 걸 염색해서 보여주고 또 G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박준 선생님이 보여준 것대로 활성화하면 억제하면은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신경을 활성화하면은 여기 파란색 선이 신경 활성화하는 타임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색이 먹는 중인데 먹다가 갑자기 레이저 활성화되면은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순간에 쥐들이. 그래서 얘가 강력한 배부름 효과가 있다는 거를 광학적인 그 도구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쥐가 이 길을 빙글빙글 돌아서 먹으러 가야 되는데 처음 가는 길에는 음식을 만났을 때 활성화되는데 이걸 여러 번 가고 나면은 이제 출발할 때부터 곧 먹겠지라는 기대할 때부터 신경이 활성화되는 걸 보여줘가지고 실제 음식을 만나지 않아도 음식을 만날 거란 예상만 해도 올라간다.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길을 만들어서 음식길과 아닌 길을 예상만 해도 올라가고 자판기처럼 누르면 음식 나온 걸 해봤더니 자판기 누를 때마다 올라가고 이런 걸 보여줘서 음식 예상이 올라간다는 걸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가지 신경이 나뉜다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정말 약효랑 관계가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아까 쥐와 사람의 비슷하게 했고요. 그래서 쥐한테도 셀라인과 진짜 약을 주사를 해가지고 이게 먹을 때마다 이렇게 분홍색 먹을 때마다 올라가는데 이 올라간 높이가 더 높아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모아보면은 약 맞은 날은 신경이 더 빨리 활성화되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또 여기서 의과대학 연구의 이제 장점을 소개하면은 쥐는 광섬유를 꼽아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말을 못하지만 사람은 말도 하고 설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저에게는 실험 동물인데 장단점이 있죠. 쥐는 침습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은 증상을 직접 쥐시를 많이 하시다 보면 궁금할 거예요. 쥐가 너 무슨 생각이니? 무서워서 안 먹니? 아니면 뭐 심해서 안 먹니? 하지만 사람 다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연결했다는 점을 또 사이언스에서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는 자연대에서는 하기가 어렵고 아마 의과대학의 이제 임상과랑 같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장점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의 교훈이 제가 이거를 작년 7월쯤에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지고 투고하려고 했는데 요 학회에 섭식학회에 갔어요. 가서 신나게 포스터를 다니다가 같은 결론의 포스터를 봤습니다. 같은 신경, 같은 결론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하시나요? 신영 교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응?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네. 스쿱을 당할 거냐, 스쿱을 할 거냐? 근데 제 패는 안 보여줬었어요. 제 거는 여기 포스트 안 해가지고 상대편 패만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빨리 출판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실험 방법이 달라요. 저희는 사람과 쥐만 했고 저기는 그 뇌 조직에서 세포 실험을 주로 했거든요.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구나 해서 제가 이제 한 2시간 동안 밖에서 고민하다가 용감하게 가서 오케이 케빈, 나 형진 우리 합쳐. 나 사람 있어 뭐 해가지고 했더니 그분도 잠깐 고민하다가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이거 투고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했는데 고민하시더니 그분도 오케이 합치자고 하고 그래서 그 뒤로 잘 평화롭게 합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훈은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합쳤으면 사이언스 못 갔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연구가 쥐와 사람밖에 안 했지 그 세포 생리학을 안 했거든요 하나도. 근데 이렇게 돼서 학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데 또 하나는 만났을 때 경쟁자를 만났을 때 갑자기 합치자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게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그 케빈이라는 그 미국 연구자들이 했던 부분들로 전기 생리학을 하고 이렇게 뇌회로를 더 잘 보여주고 이런 걸 해가지고 아름답게 이 전체를 합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쥐와 사람과 뇌회로, 저 뇌회로 쪽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텍사스에서 한 건데 다 합쳐가지고 보여줄 수 있어서 잘 된 것 같습니다.